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27페이지죠. 기본서 27페이지 05번에 보니까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요. 이것도 좀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세 표준. 우리가 과표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줄여서 과표. 과세 표준이라는 거 결정이 되면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과표 결정되면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 수량, 면적, 또 그 다음에 한 건, 두 건 할 때 건수 등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과표라고 하는데요. 자, 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조세를 분류하는데,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종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를 종자예요. 따라서,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종가세예요. 종가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즉 과세 표준이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가 되고요.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과세 표준이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종량세 이렇게 합니다. 종량세. 자, 그러면 우리 시험과 관련 대부분 조세는 다 종가세라고 했는데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할 때요. 취득세는요. 취득하는 그 물건의 가격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취득한 가격 1억 원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우리가 세액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되니까 종가세입니다. 등록면허세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종가세네요. 재산세, 종부세는요. 보유하는 재산 가격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종가세죠. 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종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 대부분의 세금들은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시면 종량세는요. 등록면허세 일부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등록면허세 또 원칙적으로는 가액 곱하기 세율인데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런데요. 일부가 어떤 거냐면 무슨 말소 등기나 무슨 변경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 종량세를 취합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말소하는 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곱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당권 말소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 건당 6,000원이니까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한 건 6,000원이니까 6,000원 이런 식으로 등록면허세 계산합니다. 양이 과세 표준이니까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량세.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율은 흔히 몇 프로? 백분율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 세율이 비율로 이렇게 표시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율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율세 또는 정률세율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정된다 이렇게 해서. 근데 건당 6,000원 세율은 이렇게 금액으로도 세율이 표시돼요. 자, 그래서 세율이 정되는데 이럴 때 세율을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정된다 그래서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무조건 비율로 정률세율 정되나요? 그렇습니다.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으로 항상 정액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조세를 분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니까 27페이지 05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입니다.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고 하고?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이나 면적 건수로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한다. 그 박스 안에 그림을 보니까요, 식을 보니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를 구할 때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될 때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가세.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어떻게 정되느냐? 일정한 비율로요.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될 때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량세.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정됩니다.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가시면 28페이지예요.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종가세의 나오는데 줄 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어봅니다. 종가세란 과세 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 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목을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되니까 뭐라고요? 종가세입니다. 종량세에 의해 종량세라는 과세 물건을 화폐 이해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서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이나 건수 등으로 표시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량세. 세목이 나오는데 등록면허세 중에서 일부가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의 원칙은 종가세예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인데, 예외적으로 말소등기, 변경등기 할 때는 아까 어떻게 해요? 건당 6,000원.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뭐예요?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어떤 세율이 정돼? 정액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밑줄은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등기, 변경등기 밑줄이고요. 종량세 정도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력 생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수력 발전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전력 1kW 시당 얼마 이렇게 해서 뭐 세금이 부과돼요. 우리가 뭐 자세한 것은 알 필요 없고 이런 걸 뭐 외울 필요 없는 거고. 자, 1kW 시당 얼마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양이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죠.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뭐예요? 정액세율도 정됩니다. 이런 거고요. 또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1 컨테이너 TU, 컨테이너를 세는 단위인데 우리 알 필요 없습니다. 1TU당 얼마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역시 지역자원시설세는 종량세고 정액세율이 정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세가 나오는데,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렇게 세금이 부과돼요. 그러니까 역시 인지세도 양이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금액이 종량세니까 세율은 금액이 세율로 정되죠. 통당 얼마 하니까 정액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종량세 정되는 세금들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등기, 변경등기 뭐 등이 그렇다더라.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시험에서 이것도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시험에서 다음 중 종가세인 조세는, 종량세인 조세는 문제집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나와도 실전에서는 그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율이 정되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세, 종량세요. 그리고 세율에 따른 분류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은 역시 강론에서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29페이지 세목별로 이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느냐,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나중에 이제 3, 4월 달에 종합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조세 07번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있죠. 29페이지 요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세, 부가세요. 자, 이거 어떤 건지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또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독립세라는 것과 부가세로 이렇게 조세를 분류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립세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과세권자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결론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들은 다 뭐냐면 독립세입니다. 대부분 조세들은 다 독립세예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하는데요.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줄여서
부가세 신고 얼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흔히 부가세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독립세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는 그냥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해야지 줄여서 부가세 그러면 안 돼요. 얘하고 헷갈립니다. 이 부가세라는 것은 독립한 세금의 반월과 실처럼 부가에서 받는 세금인데, 자, 우리가요 흔히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낸다, 부동산 취득했어요, 취득세 낼 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와요. 재산세를 낼 때 재산세만 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 재산세 낼 때 재산세 부가세목으로 정해진 세금을 함께 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그런 것들인데, 어떤 게 있냐면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고요, 지방세 세목들 중에서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 세목 중에서는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줄여서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얘네들 아까 어디서 봤어요? 교교농, 여기서 봤잖아요. 국세 중에서 목적세인데요, 얘네들 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예요.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가. 자, 얘 어디서 봤어요? 지방교육재정비에서 부과되는 목적세였잖아요. 근데 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국세인 교육세는 우리 시험에서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세목 이름만, 교교농 중에서 얘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것 정도인데, 어떻든 간에 얘는 모르셔도 되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얘네들만 징수할 수 없어요. 항상 얘네들은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는 독립한 세금 계산이 얘 받을 때 얘가 계산돼야지만 이 부가세가 계산이 돼요. 독립한 세금과 별개로 부가세만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여튼 반월과 실처럼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세 받는 세금이고요. 그러면 이 농어촌 특별세 있잖아요. 여러분, 농특세가 나오고 지방교육세를 조세 총론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얘네들 족보요, 뉘집 자식이냐 이런 거. 그래서 옛날 마을에 어떤 마을에서 어른들이 그 마을 입구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자 같은데 이제 이런 데서 모여서. 근데 그 마을의 젊은 애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어른들 보고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면 어른들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씩 합니다. 에휴, 저거 사과나무집 셋째 아들인 것 같은데, 감나무집 둘째 아들인 것 같은데 싸가지 대탓이 없네. 바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자,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뉘집 자식이냐 그러면 얘 족보는요 국세고요, 얘 교교농 목적세고요, 또 그 다음에 얘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립니다.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얘 목적세고 또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세 총론에서 얘네들을 딱 보게 되면 항상 이게 반사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항상.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물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음 지방세 중에서 조세 수입비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조세는 해서 얘 고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이기까지 한 조세는 지방교육세만 그렇습니다. 또 옛날 시험에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지방세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국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족보 항상 떠올립니다. 다시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서, 자,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뉘집 자식이냐, 농특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항상 기억합니다.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29페이지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입니다, 여러분. 조세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가 독립세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부가세요,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국세 중에서 미출입니다.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에 해당한다, 미출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족보 얘기는 26페이지 앞으로 한 장 가시면 26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꽃표시를 봅니다. 별표시를 보니까 꽃표시 26페이지 앞으로 한 장 가셔서 맨 아래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중에서 목적세 부가세에 해당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 부가세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족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밑줄 끄시고 자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그 핵심 그래가지고요 부동산 관련 본세와 그 부가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주요 부동산 세금들과 그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부가세 몇 프로 세율로 부가세 정해지는지도 아시면 좋은데 일단 그것까지는 못 오르더라도 오늘 일단 부가세 목이 어떤 건지 한번 눈에 익혀보고요. 까먹습니다. 시간 지나면. 근데 계속 제가 반복해 드릴 거니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 어떤 게 부가세목이냐? 농어촌 특별세, 제목이 밑줄이요. 지방교육세 밑줄이요. 오늘은 제목만 밑줄 겁니다.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또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도 또 부과되는데 어떻든 간에 취득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그래서 취득세 여러분 부동산 취득할 때요 취득세도 내고 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냅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떤 수강생분이 그 취득세 낸 영수증을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교수님 제가 저 아파트 하나 샀거든요. 근데 여기 취득세 내고요 여기 칸을 보니까 지방교육세만 나와 있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없는데요 하면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뒤에 이제 취득세 부분에 거기 나와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전용면적 우리 흔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있잖아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파트 이제 샀는데 어떤 분은 농특세는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가 돼가지고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수험생인 여러분들은 항상 취득세, 부가세 뭐 그럼 뭘 떠올려요? 농특세, 지방교육세 항상 부과된다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요 지방교육세 오늘 제목만 몇 줄입니다.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100만원이면 20만원의 지방교육세 함께 냅니다. 또 감면받은 세금이 있다. 등록면허세를 깎아준 거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지만 납부세액이 20%로 감면받은 세액이 20%로 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 부과되고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20%. 그 다음에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20%로 부과됩니다. 가로 안에 도시지역분 제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에 이제 배울 건데 나중에 배울 거고 지금은 그냥 재산세액의 20%다.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밑줄입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종부세 납부할 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재산세 부가세목은 좀 이렇게 외우고 갑니다. 재산세 종부세 항상 비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람 이름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부가세목을 외우시면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재진이,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재진이, 종농이요. 자 보세요. 재산세는 뭐가 부가세로 부과되냐면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에 납부할 세액이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자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다고 그랬죠 저한테 조용히 오시더니 여기요 이거하고 진하고 지하고 이 글자가 다르잖아요. 다른데요? 하면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암기 못합니다 여러분들. 암기는 그냥 말이 안 되지만 대충 우리가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말을 만든 거니까 꼭 그렇게 글자 다르다고 따지지 마시고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몇 프로? 20%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요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종부세액의 몇 프로예요?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액의 20% 부과됩니다. 시험에서는 이걸 뒤바꿔요.
재산세 납세문자는 재산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가 재산세계 20% 부과된다 이렇게 바꿔요. 종부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라고 바꿔요. 아니고 재산세 부가세는 뭐다? 지방교육세고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인데 암기 어떻게 한다고요?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교해서 부가세목 외웠습니다. 재진이, 종농이요. 양도소득세는요. 부가세목이요.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얘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는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예전에 지방소득세가 더 예전에는 주민세가 소득세액의 10% 부과되다가 그게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되다가 지금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부가세 문제에서 양도소득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요. 납부할 세액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양도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하거나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자 농특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소득세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농특세가 감면받은 세액의 감면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세액 20%로 자 농특세가 부과돼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양도세 부가세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눈 뜨시고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세목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못 외워도 괜찮고요. 나중에 이제 계속 외울 수 있도록 반복해 드립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뭐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감면이 있든 없든.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냐? 지방교육세가 원칙 부과돼요.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 농어촌 특별세도 부가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였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해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종농이 20%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원칙 없다.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의 부가세로 부과될 때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취득세라든가 취득세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소득세 얘네들 감면받은 게 있을 때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뭐가 부과되냐면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농특세가 부가세로 감면세액의 20%로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감면받은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농특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어요. 좀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 그 표를 자세히 보다 보면 얘네들은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 농특세가 부과된다.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감면받은 게 있다고 해서 농특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그냥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로만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핵심 거기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소득세요. 자 고개를 또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또 고개 한번 드시고 목 운동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 합니다. 자 반대로 돌리시고요. 허리도 또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자, 지방소득세 보기 전에 제가 작년에 수업 들었던 분들은 한번 또 들었던 얘기이긴 한데 그냥 이거 얘기는 연상기법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잠깐 쉬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했는데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배가 있죠. 난파를 당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세 사람만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놈, 그런가? 일본 사람 해가지고 세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무인도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고요. 결국은 그 섬에서 방황하다가 그 식인종들한테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식인종
추장 앞에서 세 사람이 묶여져 가지고 밧줄에 묶여 가지고 무릎 꿇고 있다가 있죠. 그 식인종 추장이 이 세 명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니네들한테 미션을 줄 건데 이 미션을 수행하다가 울거나 웃으면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미션이 뭐였냐면 빨리 숲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10개씩 따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숲으로 쫙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미국 그러면 애플이죠 뭐. 그래서 미국 사람이 애플 있죠, 사과 10개를 따갖고 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그랬더니 미션이 뭐냐면요, 식사 얼마 안 남았는데 죄송한데 큰 볼일 보는 곳에다가 이 사과를 밀어넣습니다. 하나, 두 개째 막 밀어넣을 때 이 미국 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습에서 뛰어나온 게 한국 사람입니다. 딸기 10개요. 가뿐하죠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째 막 집어넣고 있는데 있죠, 가뿐하게. 그래서 얘가 한국 사람이 멍하니 숲을 보고 있다가 있죠. 가뿐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 숲에 서 있잖아요. 일본 놈이 저 대따위 큰 수박 있잖아요. 10개. 이거 보고 웃다가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죄송합니다. 결론을 말해버렸네. 얘가 있어. 원래는 이거였어요. 오늘 내가 이거 또 첫 강의다 보니까 또 이거 꼭 잊었네. 자, 얘가 갑자기 숲을 보고 있다 확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스토리는 이거예요. 미국 애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만나가지고, 야, 나는 그 사과 너무 아파가지고 웃다가 죽었는데 넌 그까짓 거 10개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거 왜 갑자기 막판에 웃다가 죽었냐? 왜 웃다가 죽었어요? 바로 결론 얘기해버렸네. 진짜 김 빠지게 오늘. 자, 그래서 왜 웃으냐, 멍하니 있었는데 그냥 저 숲에서 일본 놈이 대따이 큰 수박 들고 막 뛰어오니까 웃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분위기 썰렁하네. 자, 여기 결론을 그냥 어떻게 얘기해버려가지고 진짜 집에 가서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뭔가 접수가 안 돼가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데 이게, 그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쩔 수 없고 뭐 일단 지나갔으니까 30페이지 핵심 지방소득세 봅니다. 우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었잖아요. 얘 과세 주체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특광 시군요. 그죠? 우리가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특광 도인데 얘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라는 거, 도세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얘 중요한 건 독립세라는 거예요. 얘가 몇 년 전까지는 부가세였어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액의 10%로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였는데 얘를 독립세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전까지는 독립세로 전환은 됐는데 여러분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를 낼 때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계산되면 자동 계산이에요. 10분의 1 세율로 해가지고 자동 계산해서 함께 세무서에 냈어요.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자, 독립세로 전환됐다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는 세무서에 한꺼번에 신고하던 것을 갖다가 따로 신고하라고 하면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하라고 하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갑자기 그러면 불편하니까, 자, 그냥 여태까지는 따로 해야 되지만 함께 이제 신고 납부하도록 했었어요.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제 2020년도부터는 지방세에서 지방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 계산돼요. 그럼 약 10분의 1 세율로 해서 이제 적용되는 그 지방소득세, 소득세 100만 원이면 1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이제는 같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따로 이제 지방 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렇게 하도록 올해부터는 이제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독립세고요.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적용.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따 또 나오는데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지방소득세 세액이 이따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다시피 지방소득세 세액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이 지방소득세 문제에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왔었고요.
또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문자가 내는 세금인데요. 양도소득에 대한 특히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양도세 배운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공제받는 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여러분 70%면 얘 지방소득세는 7%, 양도소득세가 50%면 얘는 몇 프로? 5%, 양도소득세가 6에서 42%면 얘는 0.6%부터 4.2%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계산이에요. 자,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세 1,000만 원 나왔다. 지방소득세 얼마? 지방소득세 얼마? 100만 원. 자동 계산해서 이제 1,000만 원은 세무세, 지방소득세, 세무세 소득세 내고, 지방소득세는 요거 100만 원은 어디요? 지자체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외에도 올해 지방소득세는요, 법령을 보면 지방소득세가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가지고 법령 내용이 엄청나게 많고 올해 또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까지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어요. 지방소득세 공부하려면, 제대로 공부하려면 양도소득세만큼 공부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그냥 제끼고요, 몇몇 특징만 배우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문제가 독립범죄로 나왔다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어떤 거로 문제 풀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배운 지식으로, 소득세 배운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세목, 요 정도 우리가 알고 갑니다. 자, 지방소득세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표준세율을 2% 중에 산출한 세액이 10%인데 아직은 이거 몰라도 되고요. 취득세 부가세 뭐가 부과된다고요? 농특세.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맞고요. 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삑, 무조건 틀린 거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지방소득세는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부가세에서 나면 무조건 뭐라고요? 틀리다고요. 예? 아까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여기 보세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면받을 때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돼. 그러니까 소득세액의 10%로 이렇게 지방소득세 부과된다고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요? 지방소득세는 뭐니까? 독립세니까, 부가세가 아니니까.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볼 것 없이 틀린 거예요, B.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농특세가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역시 농특세가 부과되기도 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였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종농이니까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정확히 몰라도 대충 이렇게. 31페이지 08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요거 30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요 활동에 따른 분류가 가끔씩 나오는데 요거 보기 전에 조세의 분류를 우리가 왜 공부했는지 한번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우리가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그동안 지금 다 조세 분류를 다 봤어요.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왜 공부했냐 그러면 주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주요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강론에서 공부할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이 5개의 주요 세목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부한 건데,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이 5개의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있죠. 공통적으로 밑반찬처럼 항상 우리가 어서와 한국은 뭐 처음이지? 뭐 이런 프로 있잖아요. 이런 프로.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보면 식당에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까운 일본이나 다른 데만 가도 반찬 하나하나 다 돈 다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딱 식당에 메뉴 주문만 하면 본 메뉴 나오기 전에 이미 그냥 착 막 깔아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TV 한번 봤더니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나 주문도 안 했는데 막 깔아놓잖아요. 막 익혀놓으니까 이거 뭐야 이게 막 그러는데, 자 여러분 5개의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항상 밑반찬,
처럼 항상 공통적으로 깔려나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5개의 주요 세력이 아까 공부했습니다. 이 5개의 주요 세력은 여러분 간접세입니까? 직접세입니까? 아까 공부했네요.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체 불일체 일치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세, 간접세. 어떤 거 이해 하나 들어드렸어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의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자, 여러분 또 보세요.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은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목적세의 보통세예요. 보통세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보통세. 근데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딱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 자, 목적세 종류 어떻게 였어요? 교교농, 찌찌. 국세, 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입니다. 지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 뭐예요? 지방교육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만 목적세고 나머지 애들은 보통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요,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독립세 부가세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금방 보였죠? 독립세고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가에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하고 또 뭐가 부가세입니까? 국세 중에서 부가세목 또 뭐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농특세는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족보 네 집 자식이냐.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 먹은 뭐가 있었어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빼놓고 얘네들은 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또 보세요. 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5개의 주요 세목은 종양세입니까? 종가세입니까? 얘네들은 다 보다 종가세입니다. 과세 표준이 가액과 금액에 따라 표시되는 종가세입니다.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율세율이 정도예요? 정액세율이 정도예요?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백분율로 표시되죠? 비율로 백분율로. 그래서 뭐라고 한다? 정율세 또는 정률세율. 정률세가 정도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칙 종가세인데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이니까 종양세, 정액세율이 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5개 주요 세목은 다 이렇게 종가세, 정률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나중에 강론에서 보겠지만 얘들은 다 공통적으로 어떤 세금이라고요?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세 분류를 통해서 이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세 분류를 공부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건 공통적인 성격입니다. 5개 주요 세목이. 그 다음에 31페이지 08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요거에 또 이제 30페이지 시험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냐? 우리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또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활동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지우고 좀 설명 드릴 건데요.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세법 지식들을 그냥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세법 지식을 뽐내면서 고객이 오면 쫙 이 부동산을 사면 어떻게 되고요, 몇 년 갖고 있다가 파시면 어떻게 되고요, 팔 때 어떻게 팔면, 언제 팔면 좋고요 하면서 세금은 대충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절세할 수 있고요 하면서 쫙 얘기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매 나가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론 배운 게 있잖아요. 배우긴 배우는데 막상 실전에 딱 닥쳐서 누가 물어보면 이게 매치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무조건 그냥 세무사한테 넘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유능하게 그렇게 세법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알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틈틈이 물어봅니다. 30회 시험에서. 또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들 물어봤고요. 또 그 전에는 26회인가 부동산 취득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골라봐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요.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또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아까 맨 첫 시간에 취득세, 그 다음에요 등록면허세. 얘네들은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도요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우리가 얘네들 자세한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지만 몇몇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가 피상속인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면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상속세를 내잖아요. 자, 살아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증여자,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자, 수증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살아생전에 증여자로부터 무상 이전 받으면서 내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린 뭘래요? 상속세, 증여세. 그러니까 얘네들도 취득 시에 부과됩니다. 더 있지만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재산세 나오면 친구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나오면 물납, 분할납부면 안 따라다니지 유유상종. 항상 재산세 나오면 같이,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보면요, 시험 질문에도 그렇고 재산세 나와 있는 곳이면 계속 같이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자, 30회 시험에도 그랬었고 항상 같이 나오는 애 어떤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얘는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됩니다. 더 있지만 요 정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있죠.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뭐예요? 대표적인 국세라는 거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있지만 요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팔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으로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처분 시에 양도할 때 내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대표적으로 그런 세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서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 또 취득 시에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지방세와 또 국세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국세, 지방세와 국세로. 그 다음에 얘네들 또 이렇게 취득 시, 보유시, 양도시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할 때 있죠. 맛배기로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고요? 지방세고, 나와야죠. 바로 목적세고, 뭐다? 부가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가세인 세금들 한번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아까 뭐가 부과된다고 그랬냐면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원칙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배웠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또 역시 재산세,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이렇게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요, 이렇게 본세 따라서 이렇게 취득 단계도 부과되고 보유 단계에서도 이렇게 부과될 수 있어요. 이런 세금들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해가지고 취득 시에도 부과되고 보유 시에도 부과되고, 또 지방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울 건데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보유 중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그 임대업을 통한 임대 소득에 대해서 뭘 내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면 보유 중에 임대하는 거니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요. 또 종합소득세 있잖아요. 보여? 종합소득세는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팝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은, 매매업을 통한 매매 사업자는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역시 또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 부동산 처분할 때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은 이렇게 보유 단계에도 부과되고 또 양도 단계에도 동시 부과돼요. 또 그 종합소득세 낼 때, 소득세 낼 때 뭐도 같이 내냐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요.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 어떤 거? 지방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낼 때 모두 같이 내냐면 지방소득세. 이렇게 어떤 세금은요, 이렇게 어떤 세금은 취득에도 부과되고 그 다음에 보유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또 어떤 세금은 보유 단계에도 부과되고요, 또 이렇게 양도 단계에도 이렇게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3, 4월 달에 제가 세목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뭐만 딱 아시면 되냐면, 자,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요. 나머지는 동시 부과돼요. 보유 시에 만부가 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어떤 거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나머지 애들은 다 동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부가 애들은 빼고요.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요. 나머지는 다 동시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 2월 과정까지는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만 딱 머릿속에 틀을 잡고, 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 제가 세목들 공부가 좀 되면은 동시부가 된 애들을 또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한 가지 용어 설명 드려야 되는데, 부동산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과세,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유통과세, 유통이라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유통이지. 취득한다, 소유권 오잖아요. 양도한다, 소유권 가잖아요. 이렇게 소유권이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을 뭐라고 하냐? 흔히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된 개념으로 보유과세가 있습니다. 어떤 재산 보유에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보유과세. 어떤 게 보유과세예요? 재산세, 이런 애들, 종부세 같은 이런 애들을 우리가 흔히 보유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용어 뜻 대충 이해하시면 되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의 본문 봅니다. 경제활동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도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분류한다. 이때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조세를 뭐라고 하고? 유통과세. 보유와 관련된 조세를 뭐라고 하고? 보유과세요. 양가로 1번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조세.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요. 오늘은 동시부과된 애들은 뺄 거이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 밑줄, 등록면허세 밑줄이에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빗줄이요. 나머지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조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 과정에서 과세는 조세로 재산세 밑줄,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밑줄입니다. 보유시에. 그리고 그 줄 아래로 내려와서 중간에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얘들은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나머지는 다 동시부과돼요. 양도 관련한 조세로서는 양도소득세, 그 줄 끝에 있죠. 밑줄, 양도소득세 밑줄, 나머지는 다 동시부과됩니다. 그래서 핵심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지방세와 국세에서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그 고딕체로, 그러니까 굵은 글씨로 까맣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들이고, 까만 글씨로, 굵은 글씨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동시부과된 애들입니다. 그래서 동시부과된 애들만 또 따로 정리해 놨어요.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한 장 넘기시니까 동시부과되는 세금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농부지 이렇게요.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는 어떤 회사에서는
인지세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인지세가 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처럼 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도 있다. 인지세가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될 수 있는 조세로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도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게 조금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인지세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일단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머리 글자를 따보니까 농부네요. 농부치.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서 이제 부모님 댁에서 저녁 같은 거 먹을 때 시간 될 때 평상시에 시간 될 저녁을 평일날은 같이 먹을 기회가 별로 없지만요. 시간 되면 평일날 시간 되면 제 부모님 댁에서 같이 저녁을 먹을 때 보면 6시에 보면 6시 내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해요. 주로 그래서 가끔씩 이제 보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보니까 이제 저도 같이 보게 되는데 거기 보다 보니까 뭐 어떤 농부의 일상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어떤 농촌 부부의 일상이 나오는데 동네에서 그 아저씨가 있죠. 인기짱이에요. 이 아저씨는 동네에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아저씨한테 동네 사람들이 다 전화해. 그러면 무슨 어디가 고장났다 뭐가 고장났다 하다못해 형광등이 나갔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이 아저씨한테 전화하면 이 아저씨가 일하다 말고 팽개치고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형광등도 갈아주고 보일러도 고쳐주고 다 이렇게 합니다. 동네의 인기짱인데 문제는 뭐냐면 일하다가 그 아저씨 가버리면 그 마무리 농촌의 일은 누가 다 하느냐? 아줌마가 다 남아서 혼자 다 합니다. 그래서 아줌마는 입이 한 대발 나오고 그래서 궁시렁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부부 일상을 봤는데 이 아저씨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동네 아무리 인기는 좋아도 자기 일은 어느 정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 팽이 자기 부인한테만 다 밀어놓고 동네에서만 인기 짱이면 돼요? 진짜 너무하던데. 근데 자 봅니다.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어요. 어떤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 그래서 농부치,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비세는 아직은 자세히 세목을 모르니까 와닿지 않아도 한번 봐놓습니다.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에서 부과세일 때, 재산세 부과세일 때 이렇게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과 보유에만 부과돼요.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또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 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보유시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는 양도시에 부과돼요. 그럴 때 모두 같이 내요. 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도.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돼요. 근데 또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과 양도에, 전 안 보네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인데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요. 얘를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교재에서는 이제 보유에도 부과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돼요. 그래서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인데 인지세는 만약에 답이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고 인지세를 해야지만 답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요. 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지세가. 그래서 일단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한번 봐놓고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맛배기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1번 문제만 맛배기로 한번 풀어볼까요? 2020년 5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 어느 단계에서 부과돼요? 보유 시에만.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죠? 다 끼고 돌아다닙니다.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이에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겁니까? 이 문제는 잘 몰라도 풀 수 있었어야 돼요. 왜냐?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요. 이 두 개 빼놓고 나머지 세 개씩 짝져져 있으니까 답은 당연히 나머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골라야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나중에 이제 동시 부과된 애들만 따로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를 다 해드리는 건데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 한번 보세요. 잘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직 세목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막 모르는 세금들만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냥 다음 순환에 정교하게 하시면 되니까. 여기 보세요.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취득과 그 다음에 보유, 양도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아직 세목들 이해가 없어서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라고요? 지방교육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라고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요.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 시에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또 매매업을 통해서 그럼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 될 때 종합소득세 낼 때 모두 같이 내요? 지방소득세도요. 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자, 얘네들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요, 논란은 있지만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거요? 인지세. 논란은 있지만 인지세. 자, 근데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동네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그래서 농부 아저씨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이제 외우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안 외우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는 세금 농부 아저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다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요, 자, 저를 봅니다. 혹시 30회 시험에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이것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거만요. 취득 시에 만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에 만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에 만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양도소득세. 오늘 요거만 딱 알고 갑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요. 됐습니다. 그러면 교재 설명드렸고 2번 문제는 나중에 보시고요. 33페이지 제3절 조세부과의 원칙 있잖아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돼요. 부동산 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이것을 제가 각색해서 나중에 있죠, 다 강론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취득세 할 때. 지금은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공무원세법에서는 조세부과 원칙이 어떻게 강론에서 적용되는지 중요한데 중개사세법에서는 이 조세부과 원칙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참고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조세 관련 용어가 나옵니다. 제4절 조세 관련 용어요. 34페이지부터. 자, 요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읽어보시는데요.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세요. 아유, 교수님, 저희들을 너무 과대평가해 가지고 요거 용어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천천히 좀 설명 좀 해주시지, 막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용어를 하나하나 자세히 뭐 설명한다고 그래서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지나가면 돼요. 한 순환 다 돌고 두 번째 돌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의미들이 이제 용어들이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용어를 막 하나하나 다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돼요. 그냥 넘어가다 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34, 35페이지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36페이지 법정 신고기한은 한 바퀴를 도르신 분들만, 기초인문과정 다 공부했던 분들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법정 신고기한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강론에서요. 나중에. 그리고 세무공무원 이런 거, 납세자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나중에 납세자는 어떤 자들인지 설명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37페이지요. 37페이지. 요 납세 고지서에서 납부 지연 가산세 등에 대한 납세 고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 다음 주에 우리가요 2020년 개정세법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거고, 개정세법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이런 것들 나중에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15번 조세 징수 있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어떤 세금은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진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과세주택에.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 징수 방법. 그 다음에 38페이지 16번에 가산세. 자, 2020년 개정세법이 나오는데요.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지방세 가산세도 나오고 45페이지 17번에 지방세 가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조세 징수 15번 또 16번 가산세 17번 지방세 가산금 별표시 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얘네들 별표시 하시고 얘네들은 이제 시험에 30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는 징수 방법까지 소개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한꺼번에 징수 방법을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제가 37페이지 15번 조세 징수 있죠? 여기부터 이 세금 어떻게 징수해내냐 징수 방법 구조를 쫙 소개하면서 가산세가 뭐고 가산금이 뭔지 자, 또 올해 개정세법 내용 2020년도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신설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다음 주에 그래서 조세 총론 이제 그런 내용들 다 보고 또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조세 총론을 다 봅니다. 조세 총론 부분을 제가 1, 2월 달까지는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요. 3, 4월 달이 되면 조세 총론은 한 주에 조세 총론을 끝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5월 달, 6월 달이 되면 저는 강의를 5, 6월 달이 되면 강의를 시작할 때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소득세, 양도소득세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강의 지금 어떻게 해왔는지 또 제 카페 잠깐 소개해 드리면서 한번 오늘 광고하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12월 달 기초입문 과정을 우리가 했습니다. 기초입문 과정을 마쳤고요. 입문서를 통해서 얇은 입문서를 통해서 용어를 익혔고 스플 한번 봤습니다. 이제 기본서 우리가 기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들어가면서요. 기본 이론 1월 달, 2월 달 우리가 기초입문 과정에 배웠던 내용들 중첩해서 또 가장 용어부터 시작해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원래는 1, 2월 달 강의할 때는 기초적인 용어 설명을 좀 생략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월달, 2월달은 제가 용어도 설명드리고요. 또 저 기본적인 이론도 제가 세법 중요한 시험에서 중요한 이론도 설명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3월달, 4월달은 우리가 주요 개념을 심화된 내용까지요. 개념을 주로 개념과 이론을 거의 완벽하게는 아닙니다. 거의 완성시켜 드립니다. 3, 4월 달까지 내용을 심화해서요. 기초적인 설명은 3, 4월 달에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론들을 소개해 드리고 5, 6월 달 되면 이제 이때까지는 기본서고 5, 6월 달 되면 요약집을 통해서 이제 제가 요약집을 통해서 핵심을 여태까지 배웠던 이론들을 핵심 요약해 드립니다. 핵심을 요약해 드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핵심 요약하면서 동시에요. 요약집을 통해 요약해 드리면서 또 심화된 일부 이론을 일부 이론을 제가 요때 또 강의합니다. 3, 4월 달에 다 완성시켜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때 다 설명하면 아주 깊은 내용들 중에 일부는 요때 설명해야지 요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갑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그러면 제 강의는 3개월을 이렇게 계속 몇 달을 들어야 되느냐? 나중에 보면 5, 6월 달이면 요약집 한 권이면 제 요약집은요 거의 시험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거의 시험에 내용들이 기출되는 것들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빠져도 거의 매년 보면 제 요약집에 시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만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면 요약집만 들으면 5, 6월 달 강의면 이 2달의 모든 내용들이 이론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듣기 귀찮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럼 이것만 들어도 이론은 완성됩니다. 다만 기초적인 설명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기초적인 설명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를 듣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설명이 되어 있으면 이거로 완성이 됩니다. 이론은.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문제풀이 가는 거고요. 문제집을 가는 거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 연습을 사례 적응력을 키워야죠. 이론을 뭘 물어보면 굉장히 대답을 잘하고 이론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상 모의고사가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실전에 점수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대답 잘하시고 이론을 잘하는 분들이. 왜 그러냐? 사례 적응력 있잖아요. 문제 핵심을 파악하고 빨리 문제 핵심을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인생에 있어서는요.
나이 40만 돼도 불혹의 나이가 되면 인생에서 눈치 구단이 됩니다. 누가 뭘 물어봐도요, 무슨 얘기 딱 시작하면 벌써 야야 됐다 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 이미 얘기 서두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됐어 너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야 됐다 다 합니다. 이렇게 눈치 구단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법 같은 거 특히 지문 길잖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도 핵심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문제 읽다 보면 이거 답이 다시 한 번 읽고 이러면서 시간이 가니까 시간이 없어 나중에 막 찍고 막 이렇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데, 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왜 눈치 구단이 됐냐고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눈치 구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은 여러분들 우리 상담 받으셨겠지만 핵심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통용 모의고사, 그래서 매주 시험도 보고 또 그 다음에 매일 시험도 보고 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마무리 특강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쪽집게 특강도 들어가고. 세법은요, 아까 비교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비교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요때 정도의 세법은 비교도의 특강이라고 해서 비교도의 특강집이 나와요. 비교도에. 그래서 세법은 한눈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비교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이 비교에 대해 특강집은 이론이 공부가 돼 있어야지 이게 되지, 이론이 안 돼 있으면 이론을 공부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 그런데 막 이거하고 저거하고 뒤섞여서 헷갈리고 그래서 문제를 못 풀고, 이런 분들, 또 디테일한 암기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요걸 이제 보시게 되면 나중에 한눈에 쫙 보면서 세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법 이론 완성하고 사례 연습하고 9, 10월 마무리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서 핵심 마무리요. 요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모든 내용들을 싹 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거 보고 점수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거쳐갑니다. 한 번에 다 해주세요. 그냥 두 달에 기초부터 시험에 나온 중요 내용까지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들을 하루에 다 이렇게 때려서, 두 달에 다 때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습이 안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랑 같이 제가 공부는 세법은 이렇게 앞뒤로 전주에 배운 거 복습하고 시작하죠. 또 OX 또 파이널 OX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핵심을 익히고 이론 배우고 끝날 때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해 드립니다. 훑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세법은 저랑 같이 이 과정들을 충실히 배우게 되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따로 독서실에서 공부를 안 했어도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시간을 적게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전후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실전 가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모토는 여러분들이 세법 때문에 다른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공부를 못하면서 세법을 공부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 전후로 해서 열심히 수업 듣고 참여하신 분들은 저절로 쭉 되도록 이렇게 해서 실전에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막판에만 여러분이 조금만 개인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1년 이렇게 제가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저를 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복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오시면 오늘 배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그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운 진도 부분에 대한 핵심 요약을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아니면 OX가 있어요. 나가요. 자, 그럼 나가면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제가 이제 PPT로 또 OX가 나가는데 그거는 똑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나간 자료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기도 할 때도 있고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PPT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즉각적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PPT로 또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수업을 이제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배운 내용을 시작할 때 제가 딱 마이크 잡으면 전주에 오늘 배운 내용을 쭉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PPT로 OX 하고 그리고서 이제 본진으로 갑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세법에서 다음 주에 수업을 빠지면 그 이후에 계속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을 꼭 배워야지,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이런 부분을 꼭 배워야지 나중에 뒤에 강론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꼭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길 당부드리고요. 저를 봅니다. 이제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주에 여러분 2020년 새해 밝아서 첫 수업 때 세법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반갑고요.
만나서 제가 우리 부동산 세법이요,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세법이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낸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얘들 5개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출제된다는 거, 또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세 총론에서 조세의에서는 앞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조세의에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납부 이행 방법이요.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허용돼요? 물납이라는 게 허용되고,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뭐가? 분할 납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물납 허용되는 세금이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지, 다른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임시학한 애들, 내가 이런 애들은 물납 안 돼요.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국세들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목별로도 제가 주요 세목별로도 비교해 드렸습니다. 자,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취득세 물납 X, 분할납부 X, 등록면허세 물납 X, 분할납부 X입니다. 재산세 물납 O, 분할납부 O.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물납이요, X, 분할납부 O. 양도소득세 물납 X, 분할납부 O. 자, 상속세 물납 O, 분할납부 O. 자, 증여세 물납 X, 분할납부 O. 이렇게 해서 주요 세금들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했는데, 먼저 그 중에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도 했습니다. 자, 국세, 지방세 세금들을 처음에 외울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좀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줄여서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구도,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어떤 애? 지방소득세만,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자가 내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 애들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 도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 조세 분류를 통해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5개 주요 세목들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얘네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불일치? 일치합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어떤 게 간접세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부가가치세 같은 거예요. 간접세입니다. 뭐 주세 같은 것도 그래요. 주세 같은 것도 여러분, 아줌마 이슬이 한 병이요. 요즘은 뭐 술이 하도 많아. 맥주 같으면 또 뭐 요즘 뭐 파란 병인가 뭐 그런 거 생기고, 아줌마 이슬이 한 병이요. 그러면 그 술 마실 때 술에 붙어 있는 주세,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먹는 여러분이 부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하여튼 5개 주요 세목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5개 주요 세목은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도 어디서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보통세요. 근데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목적세. 5가지를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농지지요. 국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입니다. 교교농 찌찌 빼놓고는 다 뭐다? 보통세입니다.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다, 부가세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고,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요,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부가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였습니다. 자, 5개 주요 세목은 종가세요, 종량세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고, 자, 종가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표시되니까 세율이 정율세율이 정됩니다. 자, 등록면허세에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이런 것들, 또 건당 6,000원, 그러니까 뭡니까?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그래? 정액세율 정됩니다. 뭐 인지세, 문서 한 통당 얼마, 그래서 종량세가 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얘네들은 다 뭐라고요? 종가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래서 조세분류 이런 거예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도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예요.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어떤 거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 양도소득세. 요거요. 딱 아시면 되고, 동시부가 된 애들은 아직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반갑고요. 제가 여러분께 처음 만나서 또 약속드릴 것은 저와 함께 지금부터 시험장 가기까지 이 과정들 아까 소개했는데 저희 과정들을 쭉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실전에서 31회 시험에서 아무리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을 제가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전날 밤에 여러분들 잠들어 계실 때 꼭 제가 또 그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시험 전날 밤에 잠들어 계실 때 제가 잠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했죠. 여러분 합격을 제가 소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이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 합격을 소원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2020년 오늘 첫 수업에 하여튼 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반드시 31회 시험 합격하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